안녕하십니까. 일용 리서치입니다. 믿을 거는 삼성전자밖에 없다고 하는 분위기인데 네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톤을 좀 더 긍정적으로, 그래도 약간 긍정적으로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떤가요? 뭐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제 업종 비율을 바꾼 건 아닌데 네. 이제 제조업체에서 이제 메모리 생산업체에서 이제 최근에 중국 시안 봉쇄 사태도 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공급을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또 이제 사장단이 CEO가 교체되면서 이제 수익성 중심으로 전략이 어느 정도 이제 확고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일부 반영해서 올해 연간 실적을 좀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래도 뭐 네.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근데 이유가 있어요. 네. 이 전자 상관없이 시장 전체가 좀 흔들리거나 또 과거에 좀 QT 케이스를 봤더니 그때 전자는 뭐 다른 사이클이 있어서 이제 상당히 굳건했더라고요. 아, 네. 뭐 2017년, 18년은 서버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사이클이 있었고요. 올해 이후에 서버 시장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지만 저희는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모바일이나 핸드폰이나 가전이나 이런 쪽의 수요는 생각보다 약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상당히 좀 빠르고 뭐 이제 그쵸. QT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각까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2분기 이후에 대한 수요에 대한 가시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 실적 발표 네. 보면서 숫자 보면서 네네. 약간 그래도 자신감을 피력한 건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4분기 잠정 실적을 일단은 네, 얘기 좀 보시면 합시다. 예. 네. 4분기 잠정 실적이 영업이익이 13.8조 원을 이제 잠정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달 27일쯤 이제 이번 달 말쯤 이제 실제 실적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여튼 컨센서스가 15.1조였고요. 저희 이베스트 추정치가 14.5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일회성 비용 즉 이제 특별 경력금이 약 1조 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는 시장 기대치를 조금 소폭 하회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긍정적으로 본다면 부합의 근처까지 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죠.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부진했던 이제 소폭 하회했던 이유는 메모리 쪽에서 디램과 낸드의 출하량, 공급 증가량이 기대치를 하회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건데, 표 2번을 보시면, 3페이지 표 2번을 보시면, 이제 4분기 얼마만큼 조정이 됐냐라는 건데, 이제 디램 쪽에서 빗그로스를 보시면, 글자가 잘못되어 있는데, 수정 전, 수정 후입니다. 수정 전에는 1% 플러스, 회사 측 가이던스는 플랫이었습니다. 근데, 수정 후에는 마이너스 4%, 즉 이제 디램에서 공급 증가율이 기대보다 못했다라는 거고요. 낸드도 원래는 하이 싱글 제가 8% 추정을 했는데 지금 로우 투 미드 싱글 정도로 이제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CEO가 교체가 되면서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은 팔지 말아라라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요. 낸드 그러니까 시안 봉쇄 사태로 낸드가 가동률이 조정이 되면서 출하량이 좀 제한이 됐던 그런 영향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튼 뭐 이런 영향들을 고려를 해서 2022년도에 추정치를 가격 조정을 좀 이제 원래는 20% 이상 하락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10% 중반대로 이제 하락폭을 좀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추가 반도체 가격 조정폭은 되게 제한적이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이제 저희는 2분기 이후에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즉 이제 아직 모른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다면 아마 춘절 지나고 2월 초가 지나고 셋업체들의 움직임들이 많이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메모리 생산 업체들은 2분기부터 가격을 인상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1분기는 어느 정도 이제
비수기 영향이 있으니까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2분기부터는 가격 제한폭을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보고 3분기, 4분기에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요가 만약에 이런 흐름들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면 다시 하반기에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저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안이 그렇게 되면 낸드가 올라가면 하이닉스가 좋은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도 하이닉스가 오늘 좋죠. 더 빠지더라고 근데. 네. 그 예전에 하이닉스가 그 우시라는 공장이 있어요. 디램 맞아요.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화재 사고가 났었거든요. 화재 사고가 나서 6개월 정도 이제 공급이 안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하이닉스는 공장 화재는 보험료로 이제 손실을 메꾸고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 출하량을 못하는 것들은 재고로 팔면서 높은 가격에 그 이후에 또 팔았던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좋지만 가격이 인상이 된다면 전자도 좋은. 삼성전자도 좋고 마이크론도 좋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마이크로는 주가가 되게 단단한데 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그게 못 미쳤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어닝 추정치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제 ROE에 대한 전망이 마이크론은 2022년에도 이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는 걸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가의 상승 탄력 자체가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수익성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운영 전략을 선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연간 실적을 10% 상향 조정했는데 오른쪽 4페이지의 표 3번을 이렇게 보시면 분기별 실적 추정치를 이제 프로젝션을 해놨고요. 아마 1분기는 비수기 영향 때문에 이제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반도체 부분은 2분기, 3분기 개선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셋업체들은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에는 이제 51.6조 원 정도의 이익을 기록하지만 2022년에는 53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BPS가 얼마나 개선되느냐, 그 개선되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제. 50조 안 될 거로 봤는데도 50조 이런 총 올라오는데 네. 그래봤자 증가폭이 적다. 네, 컨센서스는 50조 후반인데요. 저희랑 또 한 10%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5페이지의 PBR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저희 추정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2021년 1분기에 고점을 빼고 이때는 유동성이 상당히 그 팽창이 맞죠. 됐던 시기였죠. 근데 그 전년 사이클, 지금은 앞으로는 유동성이 이제 축소가 되는 사이클이죠. 그래서 그 전년도 사이클 고점을 이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이 이제 과거 사이클 고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전략적인 방향이 수익성 중심으로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긴 하나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그렇게 아주 매력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중요치 않다. 네. 지금 미래가 이제 반도체는 많이 쓸 수밖에 없고 네. 이제 과거의 밸류에이션 잣대를 보는 건 굉장히 올드한 거 아니냐. 네. 남이한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공격을 많이 네. 받고 있는데. 그래서 비메모리에 대한 기대감들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4분기 실적의 한 가지 포인트는 비메모리 부분에서 다시 이제 기대치보다 못한 이익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주 이유는 비메모리 부분에서는 이제 선단 공정 적용에 따라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었다라는 게 이제 회사 측의 논리인데요. 투자를 이렇게 하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계속 비밀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선단 공정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3나노 GA를 최초로 글로벌 최초로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SMC가 다시 적용을 3나노를 하겠죠. 근데 이제 투자 금액으로 보면 TSMC는 매년 30조 원 이상을 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1년에 12조에서 한 13조 원 정도 투자를 비메모리 쪽에 했고요. 꽤 하는 거더라고 그래도. 그렇죠. 예. 삼성전자에서는 많이 하는 건데 이제 경쟁사와 비교를 했을 때는 한 2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캐파적인 측면에서는 따라잡기가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엑시노스 2200 같은 초기 로딩에 있어서의 수율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앞으로는 좀 발생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자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발생을 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고객 확보도 많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긴다라고 하면 이익률도 뭐 15% 이상 20%까지 올라가고 사실 이제 TSMC는 이 영업이익률이 40에서 5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40% 정도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완전히 다른 회사로 레벨업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올해 하반이 되면 VR부터 해서 뭔가 이게 커지고 네, 자동차도 이제 반도체도 많이 되고 네. 이건 메모리가 아니지만 여하튼 이쪽은 계속 커지는데 삼성전자가 또 있는 현금을 갖고 뭘 살 거다 또 온갖 좋은 얘기는 끝없이 나오죠 전자가. 네네. 이번 CEO에서도 한종희 부회장님이 세트건 뭐 아니면 부품이건 관련 있는 사업을 M&A를 하겠다, 뭐 열어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근데 뭐 그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계속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죠 이제. 과거에 이제 경기가 좀 속도가 조절되면 한국 주제 특이하게 전자로 도망치는 어떤 방어 주자 성격도 있다 보니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뭐 친한 매니저를 보면 다 다른 거 팔아서 전자 살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뭐 저 같아도 그런 건 아니고요. 저 같아도 매니저라면 제가 매니저라면 덜 빠질 것 같으니까. 네, 안정적인 주식을 더 선호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더 올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위에가 열릴 만한 모멘텀은 안 보이고 참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하락에 베팅한다고 할 때 덜 빠질 것 같은 주식, 탄탄한 주식 이런 주식들이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주식이 삼성전자라고 보여지니까 이제 뭐 국내 매니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전자는 이렇다 치는데 지금 굉장히 이제 투자가 많이 늘어날 거다 앞으로 전 네네. 세계적으로. 투자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투자에 있다고 관련된 보고 기업들은 있습니다.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를 얘기한다면. 네, 이제 예전에는 그런 사이클 이제 메모리 업체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와 관련된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최근에는 ETF나 이전 패시브 머니들이 많이 이제 비중이 증가하면서 아마 거의 비슷한 사이클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들이 빠지면 중소형주는 맥을 못 추는, 특히 또 저런 것도 있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대형주의 움직임이 좋다라고 하면 중소형주를 팔아서 대형주로 ом겨가는 움직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 주부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네, 수요치기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갖다가 기간을 언제 정도 둘 거냐 기관들한테 많이 설문하고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많이들 궁금해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내가 이제 가끔 어떤 분이 그게 뭐 큰 문제냐 하는데 100조 얘기한단 말이에요. 100조 시총이. 네. 하이스 시총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90조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네. 보통 이제 우리 남의원은 메이저 경험도 있고 뭐 여러 군데 다 큰 자금도 많이 운영하고 하셨으니까 보통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공모펀드나 이런 데 최근에 차익 실현들을 많이 하신다고 이제 환매를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 진짜 환매가 많다고 하더라고. 네, 환매를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모 시장이나 뭐 사모 시장도 뭐 비슷한 상황이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자금은 자체가 국내 자금에서는 크게 수급에 기댈 데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편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시총 비중에 그러니까 벤치마크를 코스피 200이나 코스피를 따르는 벤치마크를 가진 이제 펀드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이제 사야 될 비중들이 그럼요. 있겠죠.
그래서 그 비중대로 따라가려면 아마 다른 부분 종목들을 팔고 이제 그 부분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소형주가 더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희 이한나 연구원이 더 자세하게 알긴 하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이제 70조 원 이상의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전체 포트 코스피 200 중에 포트를 한 3, 4% 정도를 채워야 되는 엄청 크죠. 거라서 규모가 작지 않다라고 하고요.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6개월 확약 이상은 대부분 기관들이 아마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그 IPO를 할 때 이제 그 제공받지 못한 매니저들은 시장에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대형주들 중에서 그냥 뭐 언젠가부터 우리 대형주들이 5% 빠지는 게 아주 우스워졌던 것 같아요. 5% 됐다. 네.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심해졌죠.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요. 네. 오늘 네. 내가 깜짝 놀란 종목 중에 LG생건 같은 것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누가 급락했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도대체 10년을 올렸는데 10년 오르다가 이제 줄이는 건데 이게 뭐 대수냐. 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잖아 사실 그거는. 그렇죠. 이게 뭐 대수냐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볼 때는 LG 생활건강 15% 빠지는 거는 상당히 큰 영향이 있는 걸로.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 하다가 이제 하다가 에너지 솔루션 얘기까지 하더라고 어떤 사람들. 이게 다 우리 생각에는 케미칼 주식에만 영향이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모든 대형주에 영향을 줄 거라는 식의 논리더라고 지금.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전자가 방어적 성격이고 우리가 이제 당초 이제 트렌드 포스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 그게 무슨 마치 무슨 나쁜 기관처럼 나쁜 곳처럼 얘기하는데 그래도 많은 딜러들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는 곳이니까. 아직까지 디맨드가 아직 강한 신호를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트렌드포스에 대해서 이제 뭐 비난하시는 시각들도 좀 있고 거기도 조사 기관이다 보니까 전망이 이제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파악하는 세트 쪽에서의 수요적인 측면은 지금도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 이제 좋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성장의 한계, 핸드폰 같은 경우는 성장률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경쟁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경쟁이 치열해진다라는 거는 마케팅비 증가에 대한 부담감을 안게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스펙을 올려서 경쟁사 대비 비싼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제 중저가 제품이 생각보다 잘 팔리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가 조금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가전도 LG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을 발표했죠. 기대치를 하회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원인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물류비 증가, 더군다나 이제 원자재 관련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전자 보니까 코스트가 이게 장난이 아닌가. 그럼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가전 쪽에서는 이제 프리미엄 비중이 이제 LG전자 자체적으로는 60%까지 이제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경쟁사와 경쟁하려면 마케팅비 증가에 대한 이제 고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세트 업체들은 프리미엄 제품은 잘 팔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광고도 보면 보여요. 광고를 보면 LG도 그냥 시그너처 뭐죠? 오브제 광고를 많이 하죠. 오브제 광고하고 전자는 비스포크 하고 그냥 비싼 거를 비싸게 팔겠다는 거. 냉장고인데 비싼 거. 나머지도 그거나 마진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수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원하는 수량만큼 판매가 확대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파악이 되고요. 또 원자재 비용이나 물류비 비용 이런 것들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그런 가전과 핸드셋, TV 이런 쪽에 대한 수요는 지금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자가 어떤 우리가 피난처가 될 수 있겠다가 신중호 팀장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고민이
이러다가 이제 뭐 장이 있다면 그 전자로 끌고 올라갈 거냐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네. 지금부터 계속해서 정말 이번에 7만 원 일시적 깨졌다가 돌아오는 코스가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나눠서 사는 구간인가 뭐 이 네네.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고민하는데 남의 생각은 어때요? 저도 나도 잘 모르겠어. 이거 진짜로 네, 모르겠어 물어보는 거야.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머징, 그러니까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죠. 이제 대부분의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니까 외국인들도 이제 계속 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오늘 방금 전에 녹음한 게 박지원 연구원 자료에 이제 내가 이제 저번 주부터 갑자기 QT 얘기하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네네. 그런 플랫폼 기업들도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성종아 진짜 고생하고 있는데 네네. 이 QT라는 게 17년에 했었는데 전자가 그때는 그 사이클 때 좋았지만 결국은 QT 시작하니까 선진국이고 그냥 돈 다 둘 다 빠져나가. 맞습니다. 예, 맞아요. 다 네. 빠져나갔거든. 그때 네, 네. 기억나죠? 네. 17년부터 그때. 그러니까 내가 그때 기억이 선명하거든요. 야, 이게 별게 아니. 17년, 18년 당시는 전자만 주가가 올라고 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고 나머지 다 빠졌죠. 전사했어요. 네, 그래서 국내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처럼 되기에는 전자가 그때와 비슷하게 갈 수 있냐 고민인 거예요. 그때는 근데 서버 사이클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 좀 달랐는데 그때가 그때랑은 좀 뭐 이제 일부 수요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서버가 교체 주기에 도달했다. 그래서 올해 교체를 많이 할 거다라는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제가 교체 주기가 딱 몇 년이다. 그래서 딱 몇 년도에서 몇 년마다 이렇게 교체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분기 이후에 가시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이클이랑 지금 사이클이랑 같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때는 서버도 좋았지만 뭐 PC도 나쁘지 않았고 뭐 핸셋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거죠. 핸셋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때 이제 IT 수요는 나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요번에 재밌었던 게 ISM 제조 지수 항목을 봤더니 배송 시간은 드디어 좀 짧아졌는데 네네. 뉴 신규 주문이나 재고가 잘 안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네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떤 수요가 강한 건 아닌 시그널을 난 보는데 신규 주문은 꺾였고 재고는 조금 증가했을 맞아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10월 달부터 아마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결국 우리가 배송 시간만 줄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네. 이 리드 프레임이 좀 줄어도 네, 이게 네. 뭔가 수요가 아주 강해서 막 이런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 나는. 네, 뭐 저도 IT는 그렇게 어때요? 생각하는데 IT는 이제 지금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뭐 이제 글로벌 세트 업체들은 수요가 좋았다. 그리고 노트북도 판매가 잘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이제 물류비 증가하는 것도 가전업체들이 배로 그 쇼핑을 할 텐데 급한 것들은 비행기로 하게 되면 그만큼 또 물류비가 증가하는 거였겠죠. 이제 그래서 4분기에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 왜 4분기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냐라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1월 말에 춘절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글로벌로 판매를 확대할 때 예년에는 춘절이 2월 달에 배치가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 12월, 1월 해서 이제 신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빠르게 그 계절적인 이벤트 때 많이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물류 드라이브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여튼 진짜 수요가 좋다라고 하면 아마 2월 이후에 그 주문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와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지금은 셋업체들이 부품 그러니까 구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오버부킹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버부킹이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속이 된다면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사 입장에서는 수요가 좋은 것처럼 계속 보이겠죠. 헷갈리는 게 이제 전자가 이번에 어떻게 수익성 위주 경영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물류비도 그렇죠. 줄이겠고 뭐도 안 되는데 전자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케팅 비용은 좀 줄일 수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이제 프리미엄 제품 비중을 늘리고 어차피 세트 업체들도 세트 업체들도 알죠. 삼성전자도 상황이 비슷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로엔드 제품은 이제 판매를 좀 자제하고
부품 조달이 잘 안 된다는 것도 인지를 하니까 공급망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수요가 좋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유튜브 하는 이유가 또 우리가 정답을 정확히 모르고 고민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 모여서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네네. 우리가 혹시 잘못 본 게 있나 정말로 생각보다 수요가 강한가 그 증거를 찾기 위해 되게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보여서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이렇게 좀. 그렇죠. 지금 이제 현물 그러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분기 이후에 가격을 올릴 거야라고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주가도 강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디램 현물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맘때 한번 상승을 세게 했었죠. 그거는 진짜 주가를 상당히 끌어올렸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전년에도 똑같은 시점에 비슷한 시점에 현물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하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요. 네. 보면서 또 우리 데뷔를 앞두고 있는 친구 요새 지도하느라 고생했는데 네. 그 친구도 한번 보면서 안 좋은 시점에 나오는 것 같은데. 약간 좀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도 하여튼 합시다. 그래요. 전자 저희가 좀 안 좋게 봐왔고 작년에 좀 아직까지 그런 시각 유지하니까 좀 왜를 자꾸 안 좋게만 보냐 하는데 꼭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 뭐 놓친 부분도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긍정적 부분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IT 사이클이 강하게 도래할 만한 어떤 그런 모든 게 다 수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수요가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중요한 말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왜 재고가 조금 늘었을까 미국에서 다른 네. 말로 하면 미리들 땡겼을 산 거 아니냐 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런 질문도 하고 하니까 저희들도 전자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약간 장이 변동성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할 것 같은데 중소형주들은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네네. 베팅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중소형주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펀더멘탈이 아주 강한 업체들이 아니면 대형주들의 움직임하고 같이 움직이고 그 변동폭은 베타는 좀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런 거 맞을 같아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연말 연초장을 기대했던 분들이 미리 작년에 중소형주 막 연말 세금 때문에 막 팔 때 받아놓거나 막 연초에 기대하고 막 샀는데 이게 가다가 툭 멈추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소형주는. 그렇죠. 저희 이제 뭐 포트를 운영하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좀 비중을 줄여놓는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안전한 대형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이제 빈자리를 메꿔놓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답을 내기가 힘들게 고민이 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 전자 편안하게 우리가 사고 갑시다 할 수도 있겠는데 아직은 여러모로 좀 고민을 남는 구간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